계속해서 사적 채용 그러는데 비서실장께서 생각하는 사적 채용의 내용이 뭡니까? 개념이 뭐예요? 뭐를 사적 채용이라 그럽니까? 아마 그 공개 채용의 반대 개념으로 새로 만든 신조어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아니 예.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비공개 채용이지. 제가 생각하는 사적 채용의 반대말은 공적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 채용과 공적 채용이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고 먼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예. 예. 하여간 그 의원님들께 저희가 불성실하게 보였다 하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빨리 아까 말했듯이 개인 정보라든지 또 보안 그런 거 없은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정보나 보안상 어려울 때도 그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께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에 이 요구하는 자료가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은 대통령실이지만 옛날엔 청와대였잖아요. 근무해 봤는데 참 드리기가 어려운 자료가 많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권 하나만의 문제는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사례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자, 그 제382회 국회 운영위 제1차 회의 2020년 9월 2일 우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보안 관리 등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영민 실장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384회 국회 2021년 2월 24일입니다. 당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또 비슷한 말씀하시고요. 김태년 그 위원장은 또 너무 닥달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합니다. 왜? 대통령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그 특수성을 잘 설명해서 예. 자료는 못 주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 또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 지적이 있는데요. 그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역시 우리 이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압축 고도 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걸 교수들이 석시금비 그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한데 고도 성장기 막 이 부동산 개발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땅 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 생활인데 지금은 부도덕한 짓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2019년 10월 23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서 장관 부탁을 했더니만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27명이나 된다라고 하사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사를 하다 보면 참 능력은 있고 좋은데 이 과거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낙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후보, 문재인 대통령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내셨죠. 그분은 낙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혐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방산업체 고문, 무기업체 고문했고요.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낙마했죠. 송영무 장관 방산업체 고문하고요. 그리고 그 방산업체에 군사 비밀 유출했다는 혐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위장 전입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분은 강행해서 장관 됐습니다. 장관이 됐다 안 됐다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장관들의 그런 그 인사 참사 문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후보자 중에서 논란 속에 임명 강행된 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전입 병력 기피 불법 재산 정식 부동산 투기입니다. 세금 탈루 영구 부정 5가지는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음주운전 성비위까지 포함시켜서 7가지 기준 세웠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 5개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랜드 슬램이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비난까지 언론에 있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논문 표절, 강경화 그 외무장관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장려 이중 국적의 수십 차례에 가까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 여론 민심 외면하고 임명 강행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낙마가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적반하장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한테 너무 좀 가혹하게 좀 잣대를 대시는 거 아닌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잣대가 같아야 되고 자기들이 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저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인이 수주했다. 왜 수의계약했냐? 지인이 수주했다라는 것으로 의혹을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공개 입찰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 이유로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 의혹,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은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수주한 지인이 의심스러우니 혐의를 찾아라. 그거는 경찰국가, 공안국가에서 할 일이지. 공권력을 가진, 그 물리력을 가진 공공기관은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이 사생활이 무작위로 노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서 자꾸 이런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속 이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저도 참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했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거주하는 데고 최고의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곳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